마이크로그래드 강의를 듣기 전에 기초적인 수학과 파이썬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마이크로그래드는 안드레 카파시 연사님이 자동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직접 구현하신 라이브러리이고요. 그걸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다루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을 다시 복습을 해보고 파이썬 클래스도 일부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계수를 보겠습니다. 한 점에서 변화율을 구하는 거고요. 즉,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원래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할 때는 y 증가량을 x 증가량으로 나누는데요. 이 x 증가량, 즉 입력 변수의 증가량을 한없이 작게 만들면 결국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참고를 눌러보시면 지우지우라에서 만든 이분계수 시각화가 나옵니다. 두 점 F와 M이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원래 y 증가량을 x 증가량으로 나누게 되겠죠. 하지만 이 M을 F에 한없이 가깝게 만들면 결국 기울기를 구했던 게 접선의 기울기처럼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일 때 예를 들어볼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임포트를 해야 돼요. num파이를 임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각화를 위해서 매플롯립을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fx는 저희가 예로 들었던 게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럴 때 이제 한번 x를 구해볼게요. x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와 5 사이로 한번 범위를 제한을 해볼게요. 제한 간격은 0.2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때 y는 f에 x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x는 2라는 점 위에서 분계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죠? 저 식대로 한번 구해보면 한 h가 0.001, 즉 x의 증가량을 0.001 정도로 잡아보고 x는 2일 때 한번 y의 증가량 그 다음에 x의 증가량으로 나눠주면 대략적으로 8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x의 증가량을 점점 줄이면 8에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저희가 모든 점에 대해서 수동으로 h를 줄여가면서 구하면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함수로서 미분계수를 바로 구해버릴 수 있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놓으면 모든 점에 대한 미분계수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수학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면 이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미분했을 때 6x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거를 x는 2를 대입하면 바로 8이 나옵니다. 저희가 구했던 8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입력 변수가 하나일 때, x 하나일 때를 봤는데 이제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입력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각 입력 변수 방향으로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가 a, b, c 입력 변수 3개를 가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0에서 c 방향으로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함수의 변화량을 c의 변화량으로 나눠주면 저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던 것처럼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 입력 변수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0으로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f는 ab 플러스 c가 있는데요. 한번 c의
변화량을 한 0.01로 잡아보고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0으로 정하고 그때 F, A, B, C는 A, B 플러스 C가 됩니다. 함수 값의 변화량 A, B,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B, C 이거를 H로 나눠주면 1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 1은 아니지만 네, 이 H를 점점 줄여갈수록 1에 가까워지겠죠. 위에서 입력 변수 하나일 때 미분계수를 수동으로 구하기 싫어서 도함수를 구했듯이 혹시 입력 변수 여러 개일 때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변수 하나 기준으로 나머지 변수를 다 상수 처리를 해서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편미분. 원하는 입력 변수 하나를 기준으로 도함수를 구해버리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 F는 A, B 플러스 C였는데 C 방향으로 편미분하면 C만 변수 취급해서 그냥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했던 값과 똑같죠. 그 다음은 연쇄법칙, 체인룰에 대해서 복습을 해봅시다. 체인룰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요. y는 fg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희는 gx를 u로 취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y는 fu처럼 쓸 수 있게 되겠죠. 밑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dy dx인데 이거를 저희가 dy du, du dx처럼 마치 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서 체인룰이라고 하는데 마치 du를 약분하면 dy dx가 나오는 것처럼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du가 약분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2u 제곱 마이너스 7u 플러스 3이고 u는 6x 플러스 1일 때 dy du는 4u 마이너스 7이 되겠죠. du dx는 6이 되겠죠. 다항함수 미분법 쓰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밑에 dy dx는 이제 체인룰을 적용해서 4u 마이너스 7 곱하기 6이 됩니다. 이때 u랑 x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바로 미분값을 구할 수 있겠죠. x에 5를 대입을 한다면 u가 31이 돼서 dy dx는 702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h 0.01 정도로 하고 자 gx가 위에서 봤던 u였죠. 이거는 6x 플러스 1이 되고 fu는 2u 제곱 마이너스 7u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함수의 증가량 볼게요. 함수의 증가량은 5 플러스 h가 되고 마이너스 fg가 되겠죠. 이게 함수 증가량이고 입력 변수 증가량으로 나눠주면 702가 나옵니다. 그렇죠? 점점 줄이면 702에 가까워지겠죠. 네, 수학은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파이썬 클래스 메서드 중에 매직 메서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직 메서드는 언더바 2개로 시작해서 언더바 2개로 끝나는 함수들인데 되게 특정한 동작을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번 마이크로그레드 강의에서 다룰 밸류 클래스는 여러 가지 매직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파이썬 클래스 내부의 변수를 초기화할 때 씁니다. 한번 저희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C가 있을 때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 클래스 메서드는 무조건 셀프가 맨 처음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그다음 진짜 저희가 사용할 파라미터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내부 변수로 한번 데이터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고 파라미터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C1이라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1, 2, 3이라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때 자동으로 init이라는 클래스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1, 2, 3을 파라미터에 넣게 되고 이 1, 2, 3이 결국 C1 안에 있는 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C1에 있는 데이터가 1, 2, 3이 나오게 되겠죠. C1을 그냥 출력해보면 어떨까요? C1은 그냥 출력했더니 이런 메모리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하죠. 그냥 좀 더 이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그게 바로 REPR입니다. REPR 같은 경우는 클래스 인스턴스를 프린트했을 때 저희가 나타나는 글자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한번 저희가 REPR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 리턴 값에 바로 저희가 프린트할 글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클래스 C의 데이터가 self.dat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C1을 1, 2, 3으로 초기화하고 C1을 프린트를 해주면 바로 저희가 지정한 문자열대로 그대로 나타나죠. 이런 메모리 주소가 나오게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C++ 같은 언어에도 연산자 오버로딩을 다 지원을 하죠. 저희 마음대로 연산 기호의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C1과 C2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1과 C2를 더했을 때 제가 의도한 거는 이제 1, 2, 3 더하기 2, 3, 4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 5, 7이 나와야 되는 사실 저는 지원하지 않는 연산 동작이라서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연산자 이름을 다 매직 메서드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셀프가 있고 이때 더한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C1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번째 연산의 대상을 저희가 other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C1을 대상으로 C1의 데이터에다가 C2의 데이터를 더해주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에러가 안 뜨고 잘 진행이 되겠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3, 5, 7이 나오겠죠. 1, 2, 3 더하기 2, 3, 4 저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하고 파이썬의 매직 메서드를 살펴봤습니다.